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주 행복하고 유쾌하고 유쾌하고 했죠? 유익하고 아주 즐겁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귀염둥이란 말 몇 명이나 네, 그렇죠. 머리 뭐 맞으셨나 봐요. 예, 오늘 뭐 맞았어요.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바짝 주고 오셨네요. 약을 뭉태기로 딱 네, 여기만 하고 잤나 봐요, 원장님이. 그런 거. 머리 이뻐요. 어울려요. 자, 우리 정미 씨만의 옷장 관리 비법 아니면 혹시 옷을 타내는 방법?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진짜 옷 정리를 작년 여름에 하고 못했어요. 자연히 겨울이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못했는데 이거 좀 옷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입으면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면서 나중에 뭐 살 빠지면 있겠지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서 놔뒀던 큰 옷들이 지금 다 맞아요. 지금. 안 빠져가지고. 작전 성공이네요. 그렇죠. 그게 재테크예요. 작전대로 되고 있지요. 그럼요. 예. 그 안 입는 옷들 모아다가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가 전화하시면 박스를 그냥 무료로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예, 한 박스당 그냥 전화하시면 2박스 이상 무료로 가져가시니까요. 전화하셔서 안 입는 옷 이제 좋은 일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도 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원 낭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수씨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철거방 우수씨. 네네. 철거방 우수씨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좋은 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옷장 정리를 참 잘하실 것 같은 분입니다. 네.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박세정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시죠? 옷장 정리.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헌옷통에다 잘 버리거든요. 역시.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버릴 때 잘 버리시는 분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안 아까우세요? 약간 좀 싼 옷 위주로. 싼 옷 위주로. 네. 그래서 버리시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요. 이분은요, 의외로 안 버리고 꽁쳐놓을 것 같아요. 가득 안고, 이거 누굴 줘?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진입니다. 딱 네. 걸렸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 네. 걸렸네요. 네네. 잘 못 버리세요? 버리는 편이시죠? 저는 잘 못 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작은 방은 제 옷하고 신랑 옷하고 옷방으로 거의 가득 차 그래요. 있고 아직 겨울옷 진공 그 포장된 것도 아직 안 꺼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는 안 입게 그렇죠. 되거든요. 묵히게 되는 그거 거죠. 버리셔야 그렇죠. 됩니다. 맞아요. 그게 근데 버리기가 참 아까워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옷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놀래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당신 그거 교복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많으시군요. 사실 옷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 거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체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은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들어보는 날입니다. 박세정 컨설턴트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13년이 벌써 시작된 지도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요. 네. 아마 구정이 있어서 새해에 새롭게 그 계획하셨던 것들 재정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일하시는 직장 여성분들께서는 그 직장 내에서의 승진도 빼놓을 수 없는 계획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임원과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이제 2주 정도 후면 이제 네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탄생을 그렇죠. 합니다. 그 등장과 함께 여성 임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요, 뭐 예.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탄생을 하면 네. 보도를 할 정도니까 맞아요. 그만큼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네네.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그 공약 중에 하나였죠. 여성 인재 10만 명 정도를 양성하겠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순위가요. 네. 그 여전히 135개국 중에서 108위.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요. 하위권이네요. 네, 네. 그 주된 원인이 아무래도 여성 인력의 활용 면에서의 대표성이 낮다라는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성 임원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상시 고용인은 5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이요. 2012년 1000인 그 이상의 기업에서는요. 7.37% 그리고 500인 이상에서 999인의 이하 기업체에서는 8.37%고요. 네.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약 66.6%라고 하니까요. 네, 현 주소가 상당히 낮죠.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임원은 몇 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그쵸. 한 명도 없는 기업이 66%니까 여성 임원의 비율이요. 와 정말 낮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1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그래요. 어떨까? 이것도 좀 현저하게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1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경영 분석 사이트에서 이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93곳하고요. 비상장 계열사 중에서도 대기업 수준에 미치는 94곳의 여성 임원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네. 임원이 약 5,201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77명, 그러니까 약 1.5% 미만. 1%. 네, 1.5% 미만이라고 하고요. 네. 이들 회사 여성 직원 비율이 20.4%인 비율을 보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그 재벌가의 딸이나 친인척을 제외하면 주요 그룹에서 여성의 임원을 맡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고요. 그만큼 유리천장이 매우 높고 두껍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정말 반대네요, 수치가. 저희는 남성의 비율이 10% 미만인데. 그쵸? 그렇죠? 네네네. 네,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그 유리천장이라는 네. 말이 요즘 굉장히 자주 듣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올라가려고 해도 천장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속상하기도 하네요. 네. 근데요, 그 여성들의 그 인력이 많은 곳이 오히려 더 여성 임원을 배출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여성들의 채용이 많은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쇼핑이라든지 그렇죠. 뭐 금융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 네. 여성 인력이 많다고 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에 그 임원 승진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약 40명 중에서 여성 임원이 제로였다고 하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의외예요. 한마디로 이 일들은 여성들이 다 하는데 임원 자리엔 남성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여성 그 시중은행에서 4대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 인원이 약 48% 정도라고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네. 그 임원 비율이 4.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낮고요. 그 롯데 역시 여성의 그 직원들의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네. 그 여성 임원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을 포함해서 3명에 불과해서 여성 승진의 문턱 역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CEO고 여성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 여성 임원에 이렇게 없는 이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이태진 컨설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성 임원이? 우선은 문제점. 이렇게 남성들은 올인해야 된다. 일에 대해 올인해야 된다. 근데 여성은 뭔가 포기를 하고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자라서 이런 게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인식 구조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진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다 보면 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아무래도 그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이분은 누가 딱 봐도 CEO 스타일이거든요. 정민 씨.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예, CEO 입장으로서 당신들 다 자르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농담이고요. CEO라면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해서 나도 여자고 애를 키워봤고 뭐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일을 막중하게 주어지면 가정에 또 신경 쓰여서 일을 못 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오히려. 뭐 여성 본인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네. 뭐 이렇게 낮을 기호 씨는 수밖에 어떻게 없는데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여성이 임원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주소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임원이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 좀 돌아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 그다음에 조직, 사회 이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라는 현주소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한 과장급 정도 되면 직장 내에서 성과도 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위치를 맡아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한 여성분들이 과장급 정도가 되면은 자녀 양육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을 불가피하게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너무 뭐 인력의 배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고가 같은 것들이 너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성장하기가 단기간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 여성 임원을 배출하고 싶지만 여성 인력 풀이 없어서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워킹맘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또 섬세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되고요. 또 기업들에게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뭐 세 가지를 물론 짚어주셨는데 네. 그 전에 매일 첫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임원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여성이 임원이 되려면 결국은 양육을 포기해야지만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 현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여성 한 명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뭐 누군가든 한 명은 희생을 해야지 한 명이 살 수 있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 네.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요?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니 이제 대통령께 가서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성 임원 할당제라고 해서 네네. 아예 여성 임원에게 뭐 몇 명의 자리를 좀 주자. 무조건. 이런 그렇죠. 이런 그 제도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여성 임원 할당제 제도를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여성의 고위직 비율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벌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자체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이 40%의 할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50%까지. 50%까지.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리고 또 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성 임원 할당제를 이렇게 했는데 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요. 왜냐면 또 남녀평등 하는데 이게 그렇죠. 역차별이 될 수도 역차별일 있어서.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남자 여자 그래요. 평등. 저 이거 오늘 굉장히 머리 아픈 방송이네요. 40%의 되게 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는요. 시행국가에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세계 최초로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 당시에 여성 임원이 7% 미만이었는데요.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을 8년 후인 2011년 기준으로 약 42%로 웃도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효과적이다. 그래요. 그럼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도 물론 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여성 인원 할당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네. 이거보다 먼저 이 기업에서의 경영 철학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어떤 대표의 마인드 이런 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경영진의 경영 철학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여성 임원 인사를 당행해서 그 신문에도 많이 게재가 됐었는데요.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그 남녀의 성별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경영 철학이고요. 그리고 모든 업종에서 여성들의 섬세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 인력을 좀 양성하자 이런 분위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영 철학에 따라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여성 인재 자체를 약 30%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고요. 공채의 비율도 27.9% 정도로 매우 높게, 그래서 10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10대 그룹에서는 높은 수치지만 이 세상에는요, 남성과 여성 딱 두 종류의 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높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보죠. 내가 여성 CEO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분명히 우리 높으신 분들도 정책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정책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좋은 뭐가 아이디어를 있을까요? 좀 내볼까요? 그래요. 네. 많은 기업들이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율 출퇴근제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좀 도입이 돼서 뭐 아이들 맡기거나 또 찾거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그래요,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게 또 잘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굳이 고민하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디 회사를 가봤는데요. 어디 회사를 가봤더니 거기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유아원이 있어요. 그게 사실 직원 몇 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반드시 네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없는 곳이 더 많다고.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아이랑 같이 놀고 너무 또 좋죠.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하고. 같이 하고. 그렇죠. 일의 열중 최고할 수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하고 그럼요. 엄마는 엄마대로 임원 될 수 있는 네. 찬스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는 정책보다도 네. 그 회사 내에 그 직장 동료들한테 그런 교육 같은 거 네. 이렇게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당신이 처해야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걸 좀 이해시키면서 뭐 자율 출퇴근 같은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하는 기업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좀 있었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조직 문화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도록 정민 씨는요? 예, 근데 보면 우리나라 10대 그룹들이 거의 다 야구장 후원 야구사 다 갖고 있거든요. 야구 팀들을. 야구장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여자들이 들어가면 야구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네.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들어가는 만큼 임원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벅적벅적거리니까 좋잖아요. 또 예. 그런 회사도 이야기, 분위기가 좋아지겠지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남성 임원들 위주다 보니까 끌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자 맞아요. 인재들을. 그래서 제가 CEO라면 저는 기필코 여성 인재들을 잘 끌어주겠습니다. 남성도 뽑아야겠다, 끌어주셔야지. 뽑아야겠다. 남성도 끌어주시고. 잘하면 끌어주죠. 그래요. 어찌 되었던 이건 저희의 네. 바람인데 네. 그렇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취업 이슈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여성 인력 양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과 조직, 그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또 일을 하시는 여성 직장, 그 직장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 그다음에 안정된 가정 모든 것을 놓치기 위해서 압박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이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업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가족에게 도움을 또 구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요, 여성 인재가 좀 마음껏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성 당선인 네. 당선인도 여성이고요. 또 주말엘라의 도전 또 끝없이 가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저희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여성분들의 준비하고 파워가 남성과 평등해진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이제 박서진 씨는 조만간 국장실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국장 되나요? 글쎄요. 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네. 기훈 씨, 먼저요. 제가 걱정이 알겠습니다. 되면.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 직장인들이 꼽은 제2의 직업이라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잡코리아에서 좋은 일 연구소에서 직장인들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인생의 제2 직업을 조사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제가 뭘 여쭤볼지. 그렇죠?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제2의 직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닌 2의 직업을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진 씨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요, 네.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북카페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카페 여주인? 네, 방송하는 시간 외에는 거기서 이제 커피도 좀 이렇게 내리고, 손님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책도 만약에 좀 보고. 방송하는 직업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 다시 태어나도 저는 방송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더 우월하게 태어난다면 미스 코리아? 네. 다시 태어난다면. 저희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카페나 하세요. 차별에 대한 문제 이래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또 우리 정민 씨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작가 하고 싶어요. 작가요? 그냥 수필가 이런 거 아니고 동화 작가, 아동 동화 작가. 네. 근데 제가 되게 막 집에서 습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끄적끄적 거리고 있는데 결과가 되게 스릴러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네. 뭐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자질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자질이 아동 없다고. 작가가 하고 싶은데 뭐 막연한 꿈이군요. 네. 서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기퉁이에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좋습니다. 자질이 우리 없는 것 같아요. 박세정 컨설턴트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 갖고 싶으세요? 여성분들이 이제 로망이 북카페였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직업에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하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잡카페. 잡카페. 그래서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제 직업적인 커리어 컨설팅도 같이 진행해 줄 수 있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학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분들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말씀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동업회도 북작가 그러니까요. 북잡 카페. 어떠세요? 이태진 컨설턴트. 저는 이제 올해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네네네. 다문화, 그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제가 이전 했던 대학생들하고 이런 커리어 컨설턴트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커리어를 조금 이렇게 컨설팅하는 이런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미없네요.
기훈 씨는요? 기훈 재미없습니다. 씨는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네, 뭐 다시 지금도 태어나면 할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날까요? 이렇게 걱정됩니다. 태어날- 이런 그래요? 분들 정치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왜요?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열정이 그 있기 설문조사 때문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요. 들어볼까요? 아마 저희 의견도 좀 있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사실은요, 공무원도 하고 싶어요. 완전 쪽. 네, 꿈이니까요. 있나요? 1위가 네. 10% 이상이 나온 공무원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철밥통 네네. 해서 뭐 그렇죠. 출퇴근 뭐 이렇게 해서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안정적인 게 우선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정민 씨가 얘기한 작가 작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멋있죠, 작가. 그런 풀이라는 되게 자유로워 보여서 혹시 그쵸. 작가를 네.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게 있었고요. 네. 자영업자, 자영업자. 그리고 교사, 교사. 프리랜서, 네. 또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끼가 조금 되게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직장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별로예요. 네. 별론가요? 네.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건축가, 그다음에 뭐 자산운용 기능사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선택한 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현상을 보면 지금 좋아하는 일보다는 그냥 어떻게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게 급박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나 네. 인테리어 건축도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자신의 제2의 직업이 언제쯤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요? 우선 30대가 1위가 나타났습니다. 30대에 30대. 이룰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1위가 나타났고요. 설문조사를 한 그다음에 10대, 20대한테 했나 봐요. 뭐 지난 사람들은 뭐 어떡하라고. 10대는 없었고요. 20대부터 이렇게 있었는데요. 1위는 30대였고요. 만만치 않은데 30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네.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다. 네. 40대가 31% 정도 됐고요. 네. 50대 이상 22%. 그다음에 뭐 20대는 9.7%. 지금 일하고 계신 20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남녀의 정년, 심한 정년 또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 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남성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성보다 오래 일을 하고 그거를 생계를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게 커지면서 그 나이가 들수록 노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가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희망 정년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이유들 때문에 남녀의 희망 정년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 차이는 왜 나는 거죠? 그런 이유가? 희망 정년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신 그 남성이 노후를 네. 부담해야 되는 그런 피부로 확 와닿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문에 남성은 네, 네. 생계를 책임지고 나의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어깨의 무게 때문에 네. 차이를 보인다. 네, 이거 참 이런 남녀 평등이 되겠어요. 네.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언제쯤 은퇴를 하는지 이런 그래요. 내용도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 그 서울시 거주 55세 이상 거주자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요. 네. 노인 능력 활용 방안 대단한 그런 연구 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네. 그 남녀 평균 52.6세 현역에 은퇴한다. 은퇴한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남성은 54.6%, 네. 6세, 네. 그다음에 여성은 평균 49.7세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은퇴 시기도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 은퇴 시기가 또 빨라지는 것도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 57.6세가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에는 54.1세, 그다음에 55세에서 59세. 는 48.5세로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이런 희망 정년이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를 살펴봤는데 은퇴가 52세면 너무 빠르죠. 사실 그렇죠. 그 이후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도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른 욕구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 때문에 저기 행복한 은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네. 어떻게 은퇴를 정년을 하신 다음에 잘 준비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깨같이 홍보하시네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더라고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 네. 은퇴 후에 직업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가 아까 5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2.2%가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350명 중에 83.4%가
하니까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역시나 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현실의 벽은 그분들의 마음과 또 같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어떤가요? 현실의 벽. 일할 의향이 있다고 한 62.2%가 있었는데요. 네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2%에서 47%밖에 되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어떤 뭐 조치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요. 우선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5, 60대 고령자들이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 우선 그 고령자들의 그 사회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에 좀 기여하는 이런 일자리, 좀 고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뭐 앞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뒤에는 이제 은퇴 후에 많은 고민들, 나의 자비에 대한 고민들인데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네. 그렇죠? 남녀평등은 주말의 나의 도전 쭉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은 행복한 은퇴 쭉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해결! 알겠습니다. 네, 고민 끝.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성 관련 취업 이슈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네.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네, 2013년에도 또 이런 성평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응원해줄 수 있는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진 컨설턴트께서도 한마디. 뭐 닥치지 않은 막 은퇴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그 틈나는 대로 본인 제2의 직업, 본인이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주말이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희가 바라는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보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에도요. 네. 올해에도 주말엘라의 도전은 늘 항상 이 자리에 쭉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